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사님 최근에 좀 다소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일이 하나 있으시다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죠? 대표님 혹시 은행 거래하면서 잘못된 계좌에다 송금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네. 저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네. 요번에 제가 계좌를 잘못 송금한 거예요. 아, 내가 보내야 될 계좌 말고 네네. 잘못된 계좌에다가 네네. 송금을? 네. 보통은 우리 차고 송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걸 차고 송금이라고 네. 합니까?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네. 제가 제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아, 유상목 법무사의 네. A 계좌에서 네. 유상목의 B 계좌로 네. 이체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되는데 네. 완전히 생판 모르는 제3자한테 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갑동이한테 들어갔다. 네네, 맞아요. 그럼 얘 확인을 하고 보내셨어야지. 근데 이제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네.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하게 잠깐 쉬는 동안 막 보내고 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아, 운전 중에 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건 네. 절대 위험한 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차고 송금 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급하게 이체하다가 예금주나 뭐 계좌번호를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이제 발송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착오된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그렇죠. 주시고자.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관련 기사부터 하나 볼게요. 네. 이 기사가 뭐냐면 이거는 그 예금보험공사가 네. 2021년부터 그 잘못 차고 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지원 제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네네. 자,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한 네. 차고 송금 반환 건수만 네. 4만 1,000건이에요. 엄청 많네요. 실제로 많죠. 네, 많네요. 근데 차고 송금을 하면 우리 보통은 다 돌려받지. 아니 뭐 잘못 넣었으니까 돌려주겠지.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요? 그쵸? 네네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네. 근데 실제 반환이 11,000건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3만 건 정도는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 건수가 네네. 4만 건이 총 접수가 됐고 네. 그 중에 반환율을 따져보니까 26.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4분의 1만 반환받고 나머지는 못 받네? 맞아요. 근데 왜 못 받지? 이거는 네. 더 놀라시는 게 네. 이거는 예금보험공사라는 네. 그래도 공사가 공공기관이 네. 반환 지원을 적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그래요? 자, 한번 다음 거 볼게요. 생각보다 못 받네. 못 그쵸? 돌려받네. 전체 금융업건으로 보면 네. 차고 송금 현황이 네. 지금 계속 늘어나서 네. 지금 최근에는 한 15만 건. 근데 더 지금 이게 2019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네네네. 그랬는데 최근에도 10만 건 이상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체를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법무사님처럼 급하게 하고 뭐 정신없을 때 하고 이러다 보면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인터넷 뱅킹도 조금 덜한데 모바일 뱅킹은 정말 많아요. 근데 법무사님 제가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제 상식으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나한테 잘못 보낸 거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 네. 그러면 뭐 100만 원이 잘못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긴 하면 네. 돌려주는 게 상식 아니고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돌려주면은 돌려줘야지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왜 안 돌려주죠? 근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 잘못된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네. 뭐 관련한 어떤 것 때문에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반환을 안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렇죠? 자, 그럴 수 있겠네. 또 어떠한 경우에는 네. 그 계좌가 압류된 계좌예요. 가압류된 계좌. 골치 아프다. 그쵸?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썼어, 자기가. 급하니까 썼어요. 쓰고 나서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있어요.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네. 이해되죠.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15만 건 정도에 네네네. 한 50% 정도만 나중에 형사소송을 하든 뭐 민사소송을 하든 소송까지 가도 전부 다 해도 50% 50% 만. 정도만 지금 반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일단은 이체할 때는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네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들이 많아요. 많은데 네. 굉장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식들만 블로그에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누더기처럼 나와 네.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 방송만 보면 그냥 차고 송금 발생했다, 나한테 발생했다, 이 방송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범사님이 실제 겪었으니까 그 풀이 과정을 뭐 정리해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아, 네. 네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네네. 보시죠. 일단은 차고 송금을 하면 딱 세 가지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네. 대강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네. 내가 잘못 송금한 내 계좌, 네. 그걸 관할하는 금융기관이 있죠. 네. 그 금융기관에 차고 송금 사고 접수를 먼저 해야 돼요. 빨리. 자 1번 사고 접수. 네. 차고 송금 은행에 사고 접수. 은행에 네, 사고 은행에. 접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예금보험공사에 네, 예금보험공사.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든지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반환 지원 제도. 네.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소송이 3번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 같이 번째가 포함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금보험공사에 차고 신청 반환 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하든지 제도.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네. 네, 그리고 오케이. 세 번째는 네, 마지막 세 번째. 그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 이거는 조금 조금 좀 지나친 면도 있는데 내 돈을 빨리 반환받기 위해서 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범사님 입장에선 지나치지 않지. 나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빨리 받아야 되는데 신경 쓰이고 네. 금전적으로도 또 누군가는 큰 금액이면 문제가 될 수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세 가지. 세 가지예요. 네, 정리하면 그 금융기관에 사고 접수하는 거,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 차고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선택으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네네. 신청할 수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다. 네. 요게 순서입니까 어떻게 보면? 네, 순서예요. 그거를 순서. 기억하시면서 제가 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자, 이 날짜에 제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달도 안 됐네. 그럼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그렇네요. 네. 제 계좌로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씨의 계좌로 입금이 돼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상목한테 보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내 김모 계좌에서 내가 씨한테. 입금을 하면 입금됐다는 문자가 저한테 또 떠야 되는데 문자가 안 뜹니다. 뭔가 쎄하고 막 찝찝하고 그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좀 이상합니다. 이게 나중에 찾아본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 은행에 네. 차고 송금 자금 청구 신청. 네, 사고 접수한 거죠. 네, 사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네, 은행에다가. 요거는 왜 28일이냐면 그럼 요거 은행에다 문자 보냈더니 답변이 온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사고를 접수했더니 연락했더니 문자가 센터에다가 왔구나. 전화를 해서 저 이런 차고 송금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접수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라면 국민은행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자기은행. 자기은행. 이게 왜 10월 28일이냐면 토요일이라 이게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린 거예요. 10월 26일이 네. 토요일이었어요. 이거 보면 오전 8시죠. 신경 쓰이네. 오전 8시에요. 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받아요. 사고 접수는. 네네네. 9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 8시에 바로 사고를 접수해 주면 네, 돼요. 그래서요. 네. 보면 차고 송금액은 예금주 수취인이 상대방이에요. 네, 돈 받은 사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되지 그냥 빼주지 않아요. 그렇겠죠. 또 당연하죠. 함부로 뺄 수도 없을 네. 테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네. 자금 반환 처리가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지금 금융기관이 상대방 금융기관에다 연락을 해요. 이게 접수가 되면. 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은행이고 상대방이 신한은행이다. 네. 그럼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연락을 해주면 그 신한은행에 그 사람 계좌의 은행에서 그 예금주한테 연락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이 잘못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반환을 할까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랬더니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보이스피싱일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압류 계좌 진짜 맞아요. 반환이 안 될 수도 네.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알겠다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면 1단계에서 입금이 되고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운이 좋으신 거죠. 저도 운이 좀 좋았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거예요. 이건 뭐죠? 이게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어떤 가장 많이 하는 통계자료들, 실수하는 계좌번호 맞아요. 숫자 이런 것들 하는데 8을 0으로 잘못 누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요. 8과 0이 모양도 비슷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전화번호 네, 그 맞아요. 느낌으로. 이렇게 가까운 거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잘못 헷갈린다. 누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주의하시라고 네. 제가 일단 범사님은 어떤 실수를 하세요? 저도 그 숫자를
그 순서를 바뀌었어요. 아 순서를 뭐 예를 들어서 8, 2인데 2, 8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상대방 은행에다가 네. 제가 이렇게 사고 접수했는데 전화번호 발신 네. 기록이네. 그분이 그 은행에서 그분한테 연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연락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계속 확인한 거예요. 아 은행에다가 예를 네. 들어서 아까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한테 보냈으면 신한은행한테 전화해서 예금주 아까 뭐 김모 씨였으면 맞아요. 김모 씨한테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나요?라고 이제 아니 신경 쓰이지 이게 당연히. 제일 중요해요. 네.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착하신 분들이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 이게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자 여기 뭐냐면은 네. 이제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네, 이제 네 맞아요. 내 상황 뭐 울어야 젖준다고 네, 내 상황을 정확하게 계속 전달하고 약간의 프레스를 줘야 맞아요. 시간을 내서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그 어디에도 없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때 상대방 은행 담당자가 네. 상대방 은행 이제 원래는 하면 안 신한은행.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고 접수가 돼도 네. 그 계좌를 압류하거나 이렇게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사고 접수했을 때 지급 정지를 해주는 담당자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지급 정지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자꾸 연락하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진짜 힘들다라고 부탁하고 하니까 근데 금액이 크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게 300이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야. 근데 그 돈이 진짜 갑자기 출금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이체를 네. 해 딴 데로 또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거나 하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걸 지급 정지를 싹 걸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갑자기 굉장히 기억나는데 안 좋아요. 이걸 역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걸 네. 보내고 음. 그 사람 너 지급 정지해서 귀찮게 하기가 네, 쉽지 네, 않으면 네. 얼마 줄 테니까 맞아요, 지급 정지 맞아요. 푸른다 뭐 네. 이런 네. 것도 본 것 그런 같아요. 것들 때문에 요즘 반환 거부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구나. 네. 복잡하네. 그래서- 아무튼 수신거부가 아니고 그 지급 네, 통장을 지급 지급 정지. 정지 시킨 거는 네.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원래 안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걸 해주는 담당자분도 있다. 그렇구나. 네. 네, 네. 이게 지급 정지만 되면 일단 너무 안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해지긴 그래도 빨리 하죠. 움직여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면 사실은 돈을 받은 사람도 일종의 못 건드리는 예,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쓰고 생기는 싶어도 거니까. 못 쓰는 상황이 근데 자기 돈도 못 쓰게 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금액만 남기고. 우리가 잘못 넣은 금액만 그러면 접수된 괜찮네. 금액만. 그 맞아요. 금액만 한 네, 거는 그러면 네. 뭐 나쁘지 않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쭉 이렇게 해왔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알게 모르게 약간 지급 정지가 되었다, 해줬다라는 사실까지도 좀 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 잘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네. 결국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상대방 금융기관, 타 금융기관이 그 상대방 금융기관이에요. 네, 그렇죠. 청구 신청권에 대해 거부 전문 수신되었다. 그래서 거부 안 내용이 보내겠다. 고객 거부. 안 보내겠다. 네. 보이스피싱 의심된다. 내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어떻게 보내냐고. 네, 이렇게 돼서 거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틀 뒤에 이체를 하지 왔어요. 않겠다. 네, 이틀 뒤에 왔어요. 이틀 뒤에 왔네. 네. 금방 왔네요. 네,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죠. 네, 빨리 그러니까 움직여서. 이게 팁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두 번째 단계에 있었죠. 예금 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두 가지를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게 예금보험공사가 네.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네. 신청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일단 금융기관에 사고 접수를 했더니 거기서 네. 거부를 당해서 네네. 그 다음 절차가 예금보험공사의 이제 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든지 맞아요. 아니면 법원의 부당이득을 선택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예금보험공사 설명해 그렇죠. 주신 거네. 그걸 네. 설명해 네,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이게 왜냐하면 신청 대상 조건 확인이 있잖아요. 네.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까지 네. 있는데요. 금액. 네. 5천만 원까지. 현재는 5천만 현재 원까지고 5천만 원까지. 2021년 7월 이후에는 이제 1,000만 원. 그렇죠. 5천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예요. 범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되어야, 네. 그리고 진행 거부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1단계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접수할 수 그렇죠. 그리고 차고송금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이어야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아니면 뭐 고소 접수는 해당됩니까? 고소 접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고소 그래서 접수가 되지 않았어야 됐네. 이게 제도적 취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을 이 공사에서 해주겠다는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자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하셔라. 알아서 그쪽에서 해라. 알아서 그쪽에서 하셔라. 알아서 하게끔 해라. 뭐 그렇죠. 이중으로 일하지 말라 이런 그렇죠, 뜻이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환 지원 절차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차고 송금이 저잖아요. 네. 이게 상대방이에요. 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네. 저한테 이 채권을 매입해 가요. 네, 사간다. 네, 사가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다 삽니까? 아니면 할인해서 삽니까? 아니죠. 그냥 사후정산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고 그냥 사가요. 그래서 채권만 양도받아 가는 거예요. 네네네. 채권을 양도받아야 이 사람한테 뭔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리 공사지만. 그래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권유하지 않으면 이제 지급 명령을 해줘요. 요거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대행해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사실은 돈을 받아가요. 아, 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저한테 반환해주는 금액에서 까고 줘요. 근데 그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수취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취인이 내야 되는데 사실은 수취인한테 돈이 없으면 아, 돈이 없으면 네. 있으면은 반환이 수취인이 내는 게 원칙이고. 그 비용 부담은 시킬 수 있죠. 있죠. 지급 명령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거 채권 양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라요. 네, 모르죠. 인적사항만 알면 우리가 지급 명령을 해도 돼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네. 것 같아요. 근데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그렇지. 예금보험사는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채권 갖다가 네. 대신 해준다. 아, 대신 해준다. 이런 개념.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보면 신청 대상 여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차고 송금일이 이제 이 날짜 이후냐, 네. 제도 시행 그렇죠. 이후냐,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다. 반환 신청 금융회사 통해서 했는데 네. 반환받지 못해야 네, 되고 네, 네. 연락 불가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까지 받아야 되고 저 아까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차고 송금과 관련해 진행한 법적 절차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해당이 되어야 네.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그럼 사기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다른 구제 절차를 그건 거쳐요. 좀 다른 얘기다. 그렇죠. 이건 차고 송금이니까. 네, 그렇죠. 이걸 다 통과하면 이제 반환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저 같으면 이걸 하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하기가 싫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채권이- 해서 돌려봤는데? 최소한 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후정산 방식으로 네. 돈도 안 주고 갖고 가서 하는데 2개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반환 예상인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반환해 줄 때 2개월이에요. 네. 상대방이 이런 절차를 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드려야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2개월이고 절차가 다 끝나기 전에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반환을 했을 때 얘기고 끝까지 가면 오래 걸린다. 그게 얘기예요.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고 송금 반환까지 무려 1년 4개월. 그쵸? 네. 아니, 뭐 계좌번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네요. 네. 요거 계좌번호 잘못했죠? 3자를?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잘못 이체했는데 보통은 그럼 보통이라는 게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면 그렇죠. 1년 4개월씩 걸린다. 그렇죠. 그렇게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건데 어차피 네. 그 시간 동안 제가 주도권을 못 잡잖아요. 네.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피곤하네. 그럼 예금보험공사의 방법으로 끝까지 절차해서 그 사람이 거부 해석하면 1년 4개월. 1년 4개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법무사님 그래서 어떤 그래서 저는 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송 접수. 네. 아까 두 번째 중에 네. 선택할 수 있었던 네. 거. 바로 접수했죠. 10월 31일자 다음 날 접수해요. 다음 날. 네. 다음 날 바로 화가 많이 접수했어요. 나셨나 봐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 상식에도 줘야 되는 건데. 소장을 접수했고. 그럼 이렇게 소장 접수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법무사님은 이제 법무사님이니까 이제 본인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그렇죠.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이 이제 얼마 정도 들 거냐.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액이 차고 송금한 금액이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면 그냥 이 소송하는데 비용 더 드니까. 그렇지. 아까 그 제도를 이용하지라. 네, 보증금 반환.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 네, 예금보험공사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만약 금액이 너무 크다. 네. 그러면 사실 비용 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빨리. 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자, 계략적으로 물론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러프하게 뭐 300이었다. 네. 그러면 그거 돌려받기 위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얼마 정도?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예금보험공사의 금액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3, 40만 원 정도. 네.
네. 그래서 예금보험에서 지급 명령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한 7% 정도 되는데 7%. 이건 소송이니까 조금 더 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뭘 하냐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랑 주소 알아내는 거예요. 아, 그거를 법원에서 오케이 해야 이제 그렇죠. 해주는 거니까. 네, 판사 명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신청하니까 보세요. 그걸 이제 상대방이 그 상대방 은행에다 보내는 거거든요. 네, 한 5일 걸렸네요. 네, 은행에다가 도달했고. 도달하고 은행이 바로 다음 날 바로 넣어줬죠. 제출해주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기록 열람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해서 바로 제출하니까 보정서 제출하니까 아까 김모 씨의 네.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확인해서 그래서 그 그거. 당사자를 네. 표시를 써서 네. 다시 이제 보정을 그러니까 했다. 11월 8일 날 바로 이행공고 결정이 나왔죠. 네. 그 이행공고 결정이 바로 송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며칠 안 걸렸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일주일 정도밖에 일주일 정도 안 걸렸네요. 걸렸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일주일이면 상대방한테 소장 날릴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사례가 되는 거죠. 좋네요. 네. 네. 그렇게 됐고, 네. 자 이제 우리 이것만 하고 끝낼 받은 거냐? 사람의 처벌. 네. 보통 잘못 입금된 돈이 있으면 네. 횡령죄로 이제 처벌해요. 이거는 형사 처벌이잖아요. 형사 처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형사로도 이렇게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음.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횡령이에요. 네. 그냥 횡령이에요. 가지고만 있고 안 주는 건 좀 다른 얘기고, 그렇죠. 네, 그 돈을 빼서 써버렸어. 써버리면 이제 바로 횡령이고 음. 사실은 반환 거부도 횡령이라고 볼 여지가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무슨 거고 말씀인지 알았어. 그렇게 해서 바로 고소장을 씁니다. 형사 고소장까지. 같은 날. 고소는 이제 경찰서에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나 김아무개 씨 인적사항 아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인적사항을 아니까 그 관할 경찰서에다 바로 보내요. 관할 경찰서에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강남에 거주한다. 네, 그럼 네. 강남 경찰서에다가 접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고 송금된 모모뱅크의 네, 계좌 네. 명의인이다.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 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상대방한테 돌려줬어요? 바로 입금됐죠. 진작에 돌려주지. 바로 입금됐죠. 야 만약에 자 네.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로 돌려줘서 이제 돌려줬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 유상호 법무사님은 네. 법무사님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뭐 고소는 비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이나 이런 거 비용이 없이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누구에게 맞아요. 유임을 하는 비용은 들었겠네. 네, 비용 들었죠. 그 비용도 사실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승소하게 되면. 그거는 이 건과 변개로 네. 또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그거를 이제 전체를 다 청구하는 게 사실 금액 대비 음. 소송 비용이 좀 과다하다 그러면 그렇죠. 줄어들겠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반환까지 해줬는데 또 소송 비용까지 다 달라. 그거 좀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체 잘 네.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게 제일 실수를 안 중요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중요한 네. 거죠. 네, 그리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뭐죠? 연락이 왔고 요거는 네. 뭐냐면 소취하서 네, 이제 돈 받았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취하겠다. 그래서 소취하해주고 바로 또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 취하하겠다. 네, 불송치. 네. 네, 우리 피고소인 불송치. 네. 그래서 송금된 잔액은 반환되었고 고소인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제가 진술을 했죠. 그렇구나. 네. 처벌을 만약에 바란다 그랬으면은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반환까지 해줬는데 처벌 받을 내용도 아닐 것 같아요. 이 그럴 정도면. 것 같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니 1년의 과정을 쭉 들으면서 네. 일단 좀 흥미롭고 재밌었고 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차고 송금을 했을 때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느냐 뭐 기간과 비용까지 너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공포는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요? 네. 내가 알지 못할 때 생겨요. 근데 그렇죠. 간접 경험이지만 처음부터 끝을 이미 봤잖아요.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이 처음과 끝을 봤기 때문에 네. 두려움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고 입금하는 네, 건데 만에 맞아요. 하나 실수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보시고 이 배운 절차나 우리 봉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처리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제가 그 밑에 영상 밑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